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월 13일 목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녁 시간 돼서 이제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요.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뉴스의 소식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기사 읽어보기 전에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2시간 전에 미주은 다행 포트폴리오 7번째 투자 종목을 선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커뮤니티에 포스팅을 올렸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사회 환원을 위한 미주은 다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매달 구독자의 수만큼 제가 기부를 하면서 종목을 하나 둘씩 이렇게 매수를 해서 나중에 투자 자금을 불려서 그렇게 되길 바라야겠죠. 투자 자금을 불려서 좋은 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번에 7번째 투자 종목을 함께 선정할 기회인데요. 제가 좀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키워드가 이커머스였는데 5개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렸거든요. 아마존, 메르카도 리브레, 애쉬 그리고 쇼피파이 이렇게 5종목을 가지고 최고의 이커머스 종목을 좀 선정해 주십사 했는데 제가 걱정한 대로 68% 되는 투표율이 지금 아마존에 몰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3,000분 정도께서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거든요. 막판에 역전극이 가능할 일은 좀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를 기다리면서 2021년 1월 13일의 2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2부 방송도요, 연일 때와 마찬가지로 월가의 목소리로 첫 번째 기사를 삼았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등장할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바클레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세일즈포스를 2022년 우리가 투자해야 할 가장 좋은 종목으로 선정을 해줬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죠. 자, 지난 분기에 셀오프가 있었다.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커렉션, 조정을 한 번 더 받았다.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하락을 가졌기 때문에 CRM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어트랙티브한 매력적인 캐시플로우 멀티플을 가지고 있다. 캐시플로우 멀티플이라는 것은 현재 CRM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현금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 측정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저렴한 상태로 내려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인지 한번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세일즈포스를요, 시킹 알파 가지고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세일즈포스 찍으면 여기 CRM이죠, 심볼이. 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밸류에이션의 탭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 프리캐시 플로우에서 몇 배 정도 주가가 상승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프라이스 투 캐시 플로우가 있습니다. TTM이라는 것은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CRM 같은 경우는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캐시, 현금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7.36배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36.32배가요. 지난 5년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CRM의 원래 이제 프라이스 투 캐시플로우 레이시오는 지난 5년 평균이 36배였는데 지금 현재 37배잖아요. 따라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이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캐시플로우 멀티플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각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책정할 때는요, 여기 시킹 알파의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신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찍으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버코어 ISI고요. 테티컬 언더퍼폼, 이건 뭐냐면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리프트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코비드 바이러스의 팽창 추세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지금 매일매일 감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 공유 서비스가 그 비즈니스 모델의 주인 리프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다. 따라서 택티컬하게 단기적인 전술적으로 지금 언더퍼폼을 준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뉴스트릿에서 테슬라를 2022년 가장 좋은 주식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마진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차량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테슬라의 GM은 이제 그로스 마진인데 총 수익이 3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안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투자 기관은 웰스파고고요. T모바일을 이번에 2022년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을 해줬고요. 자, 제프리지가 나오는데 페이팔을 이번에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매수 의견이었는데 홀드로 바꿨거든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커머스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커머스라는 추세는 하나의 진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리테일이 오프라인에서 이커머스로 앞으로 계속해서 진화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납득되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컴피티션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경쟁 기업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페이팔이 들어가 있는 이 파이낸스 쪽, 그 핀테크의 그 시장 규모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두 종목 이외에도 다양한 위너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윌리엄 블레어고요. 이번엔 쇼피파이를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퍼폼이니까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가의 하락이 심하게 일어났다. 셀오프가 나왔기 때문이죠. 사스 종목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쇼피파이였다. 따라서 쇼피파이의 밸류에이션이요.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레벨로 떨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월프가 나왔는데요. 이 투자 기관에서는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지금 좋지 않다라고 다운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코비드의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에버코어 ISI에서는 반면에 도어데시를 업그레이드를 했다. 도어데시는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잖아요. 따라서 코비드 바이러스가 장기화될수록 오히려 배달 서비스가 주요한 비즈니스인 도어데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 의견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맥쿼리고요. 이번에 새롭게 니오라는 종목을 커버하기 시작했는데 이니셜 레이팅이 아웃퍼폼이다.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죠. 자, 니오를 좋아하는 이유를 여기 써줬는데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좋은 스코어를 받았다. 자, 파운데이션은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디자인도 굉장히 좋고 매니팩처링은 제조 과정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케일도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이제 경쟁 기업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특히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디자인이다. 니오라는 차량의 디자인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지금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배터리 스와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이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클레이는 이제 마벨이라는 반도체 주식을 2022년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을 해줬고요. 자, 바클레이가 또 나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를 이번에 매수 의견을 던져줬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요. 자, 루프에서 이번에 애플에 다시 한번 바이 레이팅을 재확인을 해줬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22년 들어서 아이폰의 ASP, Average Selling Price거든요. 따라서 2022년 이제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 때 그 판매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2년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는 웰스파고가 우리가 투자해야 할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가의 목소리를 한번 살펴봤고요. 내일도 다양한 종목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올라오게 되면요. 다시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코인베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코인베이스 관련된 뉴스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제이슨 코퍼버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수요일날 예상을 해줬다. 어떠한 예상을 해줬냐면 코인베이스가 캐스터 와이드넷이다. 굉장히 넓은 그물이죠. 그물을 이렇게 펼칠 것이다. 그 얘기는 다양한 부분에 진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베이스는 NFT 트레이딩 플랫폼을 만든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NFT는 아직까지 생소한 분들을 계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논펑저블 토큰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디지털 상에 있는 어떠한 창작 작품이라든지 뭐 예술 작품 같은 것은 사실 판매가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복사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NFT라는 것은요. 논펑저블 토큰, 한국어로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얘기거든요.
뭐냐면요. 그 얘기는 이제 고유 번호, 식별 번호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자산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블록체인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런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출을 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요. 이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은 크립토 커런시를 사고 파는 이러한 수수료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예전에 이제 코인베이스에 대한 전망을 할 때 가장 커다란 어떻게 보면 리스크란 부분이 뭐냐면 너무나 이 매출이 단조롭다. 그냥 이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경쟁 기업이 들어오면서 수수료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결국은 이제 로빈후드처럼 아예 수수료를 책정하지 않는 이러한 경쟁 기업이 나타나게 되면 코인베이스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리스크가 아마 가장 커다란 코인베이스 투자의 리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출의 다각화 이루어지면 결국은 이러한 리스크가 조금씩 사라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쿠퍼버그라는 전문가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팀은 코인베이스의 레이팅을 올려줬다고 합니다. 원래는 중립이었는데 바이, 매수 의견으로 바꿔준 거죠. 자, 업그레이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 크립토 익스체인지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지금 가속화하고 있다. 그들의 매출의 다각화의 노력을 2022년 들어서 늘려나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쿠퍼버그라는 전문가는 또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2020년만 해도 트레이딩에서 들어오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발생하는 매출은요. 전체 매출의 4%에 지나지 않았다. 굉장히 작은 포션이죠. 그런데 이 수치는 2021년 3분기가 되니까 무려 12%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2023년이 되면 16%까지 발전을 할 것이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 수수료의 의존율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런칭하게 되는 NFT 트레이딩 말고도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베네핏, 어떤 혜택을 받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들이 인스티튜셔널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 고객을 얘기하거든요. 기업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아마도 코인베이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커다란 금액을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업계에서 가장 좀 안전하기로 유명한 제대로 확립이 된 이러한 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루시드 관련해서 짧은 소식 하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루시드 그룹이 이번에 계획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전기차 팩토리니까 공장을 하나 더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만들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25년이나 2026년까지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러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바로 체어맨인 앤드류 리버리스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 있는 정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사이트 장소가 나와 있는데 아마도 제다에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온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보시면 사우디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지금 루시드의 최대 주주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굉장히 좀 관련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공장이 그쪽에 들어선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루시드는 이렇게 확장이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주가는 조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계속해서 구체적인 비즈니스의 현황이 보이면 보일수록, 왜냐하면 가시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뉴스가 오늘처럼 계속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인투이티브 서지칼 관련된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인투이티브 서지칼에서 이번에 프리리미너리 어닝을 발표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예고편을 발표한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가이던스도 굉장히 좀 약하게 발표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4분기에 레비뉴가 17% 정도 올라갔다라고 그냥 보통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4분기에 지금 예상치 레비뉴가 1.5 빌리언이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서 17% 정도 성장한 수치고요. 풀 이어를 보시면 202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71 빌리언, 따라서 1년간 매출이 31% 정도의 성장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전반적인 성장률보다 지금 4분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죠. 자, 이번에 그 레포트에 따르면 385대의 다빈치를 판매했다. 다빈치가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죠.
로봇 수술을 해주는 서지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기를 385대를 이번에 한 분기 동안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18% 정도가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는 326대를 판매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 한 해 동안 판매된 다빈치의 숫자는 1347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44%가 늘었다. 따라서 성장률은 그런대로 괜찮았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입니다. 줄여서 우리가 CAGR이라고 부르는 거죠. 매년 평균적으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12%의 지금 매출 성장을 보인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2년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기업 자체 내에서 지금 기대를 하는 것은요. 다빈치의 프로시저를 한 11%에서 15% 정도 2022년에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성장이 좀 둔화되는 좀 아쉬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파이널 결과,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닝 결과는요. 2022년 1월 20일 날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1월 13일이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공식적인 어닝 발표가 가능한 거죠. 자,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지금 어닝이 발표된다면 당분간은 좀 주가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빈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글로벌한 시장이 불확실성의 연속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아무리 좀 규모가 있는 병원의 입장에서도 대규모 자금을 들이면서 카펙스에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빈치라는 기업은 어느 정도 이제 팬데믹이 진정되는 기미가 보여야 탄력을 받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면, 모간 스탠리에서 이번에 최고의 배당 주식을 선정을 했는데요. 미국 주식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 있는 10개의 최고의 배당 주식을 소개한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10개를 다 볼 건 아니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한국 배당주를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모간 스탠리가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한국 쪽에 있는 주식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모간 스탠리가 얘기하기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스틸 메이커 포스코가 지금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21년 오퍼레이팅 프로핏이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00%가 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섹터 전반적으로 굉장히 올해 한 해 2020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2022년에 배당률이 5.9%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작년에 지금 배당률이 3%에 불과했기 때문에 배로 뛰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배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소개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금융주로 가서 굉장히 좀 활발한 어닝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KB금융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리제이션, 굉장히 디지털화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디비던드 일도도 굉장히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2022년 5.5% 정도의 배당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 얘기는요. 작년 3.4보다 이거 역시도 뭐 100까지는 안 해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배당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이 두 주식 포스코 그리고 KB금융이 만약에 건강한 배당을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전망이 좋은 한국의 대표적인 배당주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미주 2부 영상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오미주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자막 영상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면 주제가 뭐냐면 Would you sell Apple to buy Facebook in 2022?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 들어서면서 메타 플랫폼즈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낮게 측정이 돼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혁신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타 플랫폼즈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굉장히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죠. 자,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이 뭐냐면 지금 CNBC의 시청자 하나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2022년에 메타 플랫폼즈가 굉장히 좋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애플을 팔아서 메타 플랫폼즈를 사는 게 좋은 결정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3명의 전문가가 대답을 해주거든요. 과연 이 3명의 전문가들은 메타와 애플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요, 미준의 방송은 변함없이 쭉 지속됩니다. 내일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ll right, let's answer your questions now. Mary in San Diego, California asks, would you sell Apple to buy Facebook in 2022 for a better return?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Steve Weiss, what do you say? And again, I just bring up that I'm sure a lot of people say, oh, heck no, I would never do that. Stephanie Link sold Alphabet and put money into Facebook. So, you know, there is precedent to selling one mega cap and heavily loved stock and putting it into Facebook. So gun to head, if I had to pick one, I would pick Facebook. The reason I own Apple is because I do believe they're going to have some new products coming out this year that are going to drive the stock. But that's sort of a guess right now. In terms of fundamentals, in terms of valuation, in terms of growth, as Jenny pointed out before, I would definitely own Facebook over Apple. Jenny? But you can own them both, and I do. I think you need to consider what kind of account you're doing this in. If it's an IRA and there's no tax consequence, I agree 100% with Steve for exactly that reason. You've got Apple with a 5%-ish earnings growth for the next couple of years. You've got Facebook with high teens, low 20s. You've got Facebook trading at 23 times, Apple at 31 times. But if it's a taxable account and you're going to get hammered on your capital gains, then it's a little bit of a different equation. Joe, how do you answer this question? Doesn't fit with my process. If you basically look at a chart of Facebook, the moving averages and the price look like a ball of yarn. They're all jumbled together. Apple, on the recent sell-off, it didn't even touch the 50-day moving average. So, you know, I believe in buying strength. That's where confidence is reflected in technical formations. I love the buyback from Apple, and I still think that Facebook will have midterm election year regulatory challenges. Okay. All right.